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식 명칭 덕후입니다. 농담이고요. 오늘은 잠깐 채널의 주제에서 벗어나서 2차 대전 시기 나치 독일의 궤도형 기갑 차량의 명칭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의 궤도형 기갑 차량 명칭은 언뜻 보기에 매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며 심지어 어떤 면에선 악의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파고들면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이 되더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여러분은 복잡한 독일의 궤도형 기갑 차량의 명칭을 보고도 단번에 해당 차량이 무슨 역할을 할지, 어떤 무장을 사용할지 쉽게 예상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일단 나치 독일 국방군에서 사용된 기갑 차량들의 풀네임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앞쪽의 외계어처럼 주저리 나열되는 문자열인데요. 본 영상에서 해당 부분은 편의상 모델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딱히 엄밀한 작명 규칙이 있는 건 아닌데 보통 해당 차량의 기능, 용도, 무장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SDKFZ라는 특징적인 약어와 그 뒤에 함께 붙는 숫자인데요. 사실 이는 Sonderkraftfahrzeuge. 약어로 직역하자면 특수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숫자와 합쳐서 특수차량 번호라고 불리는 체계를 이룹니다. 이 번호가 바로 나치 독일 국방군이 2차 대전 동안 제식 채용한 궤도형, 반궤도형 차량, 혹은 차륜형 장갑 차량에 부여한 제식 번호입니다. 보통 1번부터 99번까지는 반궤도 오토바이, 트랙터 등에 부여됐으며 100번부터 199번까지는 주력 전투 차량에 부여됐고 200번부터 299번까지는 장갑차나 지휘 전차에 그리고 300번 이상으론 원격 조종 차량에 부여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 100번에서 199번 사이에 오는 차량들이 되겠군요. 앞서 설명드린 특수 차량 번호만으로도 충분히 각 궤도 차량을 구별하는 제식 명칭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형식이 달라도 특수 차량 번호는 전부 같은 게 부여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특수 차량 번호만으론 해당 차량이 무슨 기능을 하고 무슨 무장을 갖추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특수 차량 번호 앞에 줄줄이 나열되는 좌측 모델명이 되겠습니다. 앞서 모델명은 해당 차량의 용도나 기능, 무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위해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을 추려내자면 화면과 같습니다. 하나씩 예시를 들면서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지요. 먼저 Panzerkampfwagen. 입니다. 직역하자면 기갑 전투 차량이며 일반적인 전차를 가리킵니다. 예시로 3호 전차 D형의 독일식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Panzerkampfwagen 3 Ausführung D. 여기서 차량의 무장이나 부여받은 특수 차량 번호 등 더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풀네임 형식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Panzerkampfwagen 3 Ausführung D 3,7 cm 36 L 45 SD Kraftfahrzeug 141. 하나하나 해석하자면 Panzerkampfwagen 3 는 3호 전차를 의미하며 Ausführung. 은 영어의 버전에 대응됩니다. 따라서 3호 전차 D형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 뒤에 오는 건 무장에 관한 정보입니다. 3.7cm 36L45 전차포를 탑재하고 있나 보네요. 실제로도 37mm 대전차포 5부터 파생된 전차포를 탑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니 특수차량 번호는 141번을 부여받았군요. 정리하자면 3.7cm 36L45 전차포를 탑재한 3호 전차 D형의 특수차량 번호는 14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티거 전차의 명칭은 어떨까요? Panzerkampfwagen 6 Tiger Ausführung ESD Kraftfahrzeug 181. 즉, 6호 전차 티거 2형의 특수차량 번호는 181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점이라면 본래는 별칭이었던 티거가 정식 명칭에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티거 외에도 별칭이 정식 명칭으로 들어간 차량들이 몇몇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Flakpanzer. 입니다. 직역하자면 대공전차, 즉 자주대공포가 되겠습니다. 예시로 4호 대공전차 비르벨빈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Flakpanzer 4 2 cm Flakvölling 38 Wirbelwind SD Kraftfahrzeug 161-4. 정리하자면 20mm 플락 피어링 38을 탑재한 4호 대공전차 비르벨빈트로 특수차량 번호는 161-4번을 받았군요. 참고로 비르벨빈트는 회오리바람이라는 뜻이라네요. 세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Bergepanzerwagen. 입니다. 주로 손상된 전차나 장갑차를 전장에서 회수하거나 수리하는 데 특화된 차량들입니다. 한국어로는 흔히 군안전차라고 불리죠. 예시로 3호 군안전차는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Bergepanzerwagen 3 SD, Kraftfahrzeug 144. 무장도 없고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칭 또한 다소 간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용어는 Haubitze. 입니다. 곡사포라는 뜻인데요. 기갑 궤도 차량 명칭에 이 단어가 들어갈 경우 거의 100% 확률로 자주 곡사포를 지칭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훈멜 자주포의 플레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5 cm schwere Panzerhaubitze 18-1 auf Fahrgestell Panzerkampfwagen 3 4 SF SD Kraftfahrzeug 165. 당황하지 마십시오. Schwere Panzerhaubitze 는 직역하자면 중기갑 곡사포를 의미합니다. 는 영어의 on에 대응하며 Fahrgestell 차량의 차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Fahrgestell Panzerkampfwagen 3 4 는 345 전차차대를 지칭합니다. 참고로 345 전차차대는 3호 전차의 동력 전달기를 갖춘 4호 전차차대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혼종이죠. SF는 Selbstfahrlafette 약어로 자주포를 뜻합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345 전차차대에 기반한 150mm 중자주곡사포 18-1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수차량 번호는 165를 부여받았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용어는 Sturmgeschütz Panzerjäger Jagdpanzer 입니다. 이 셋을 같이 묶은 이유는 서로 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각각 돌격포, 대전차 자주포, 구축전차로 많이 번역되는데요. 본래 돌격포는 적 보병과 요새를 목표로 하여 아군 보병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고 나머지는 대전차포를 탑재하여 적의 전차를 상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지만 전쟁이 진행되면서 돌격포가 대전차 임무를 맡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냥 세 용어 중 어느 하나라도 보이면 대전차 능력이 있는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 보겠습니다. 4호 돌격포의 플레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Sturmgeschütz 4 für Sturmkanone 40 L48 SD Kraftfahrzeug 163. 여기서 Für 는 영어의 포에 대응합니다. Sturmkanone 는 직역하면 돌격포라는 뜻인데요. 이건 차량이 아닌 무장 자체의 명칭입니다. 정리하자면 돌격포 40L48을 탑재한 4호 돌격포가 되겠습니다. 대전차 자주포 나스오른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8,8 cm Panzerabwehrkanone 43-1 auf Fahrgestell Panzerkampfwagen 3 4 SFSD Kraftfahrzeug 164. 여기서 Panzerabwehrkanone 는 대전차포를 의미합니다. 줄여서 팍으로도 많이 쓰죠. 이쯤 되면 감이 오실 텐데요. 정리하자면 345 전차차대에 기반한 88mm 대전차포 43-1 정도로 볼 수 있으며 특수 차량 번호는 164번입니다. 그리고 이 대전차 자주포의 또 다른 명칭이 바로 판처에거 나스호른입니다. 명칭에 야크트 판처가 들어간 예로는 4호 구축전차가 있습니다. 이시로 4호 구축전차 F형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Jagdpanzer 4 Ausführung FSD Kraftfahrzeug 162. 사실 야크트 판처라는 명칭이 정립되기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했습니다. 말장난이 따로 없군요. 이렇듯 Sturmgeschütz Panzerjäger Jagdpanzer 는 엄밀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시 독일은 타 국가에 비해 차종이 유독 많았던 것 같습니다. 파생형, 개량형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어디서 생산 효율성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꼽아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